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설물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입한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 자동차 보험 합의처럼 보상 절차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오늘은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많이 받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너무 간단한 건데요. 이 관리사무실로부터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받는 것입니다. 아니, 보험 접수 이거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. 왜냐하면 보험 접수를 받으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. 향후 이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쉽사리 접수를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관리사무실에 보험 접수를 요청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보험 접수를 요청하지 마시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한 후 이 관리소장님을 잘 설득해야 되는데요. 아파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다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, 또 목격자 진술, 119 구급활동 일지 등의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됩니다. 결론적으로 나의 이 부주의한 잘못도 있지만 아파트 측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. 다음으로 합의금 많이 받는 두 번째 방법, 바로 일실수입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인데요. 이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합의금 중에는 치료비, 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먼저 이 일실수입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.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하였거나 또 후유장애가 남아 장래에 발생할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. 이번 기간 중에는 100% 일하지 못한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퇴원 이후 장기간 후유증이 발생하여 소득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.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에 대한 합의금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잘 입증하여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일실수입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전문적으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내가 크게 다쳤다고 전부 다 일실수입 합의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내가 다친 부위와 이 진단 내용이 후유장애 평가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후유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진단명에 관한 영상은 제가 최종 화면에 따로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보험 접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. 두 번째로 골절이나 인대파열 진단과 같이 장기간 후유증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합의금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관련하여 업무 진행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고정 댓글 상담 신청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.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상 지식에 관한 영상 꾸준히 업로드 예정이니 꼭 구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